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세계가 주목했던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유력해졌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상승 흐름이 이어졌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그린 뉴딜과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르는 모습입니다. 주말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장 대응 어떻게 하셔야 할지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실전매매 정수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이정수 위원님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기TV 이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죠.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 소통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 전문가와 패널이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시는 경우에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진 상황이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한번 시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되게 되면은 일단 뉴스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친환경 정책, 그래서 친환경 기업,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할 것이다, 좋을 것이다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약바이오 쪽도 바이든 관련주 쪽으로 포함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가 이거 방송 끝나고 오늘 11시, 12시 사이 방송 끝나자마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왜 제약주를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시장의 흐름들은 나쁘질 않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나라 시장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이 급등할 거 좀 선반영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을 약간 발로 미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개인 투자 너네들은 수익 내지 마, 뭐 이런 느낌으로 자기네들만 먹으려고 오늘 개인들의 그 기대감을 무참히 또 밟고 있는데 종목들이 무너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희망을 꺾고 이것도 시장 빠지는 거 아닌가 해서 주식을 던지는 일은 없기를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미국 시장이 어제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어요. 어제 다우존스도 나스닥도 2%대 넘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나스닥 역사상 또 신고가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도 뭐 미국 시장이 여기 뭐 6,500이나 뭐 5,000이나 뭐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참 가야 돼. 나스닥에 비하면 한참 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신고점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많이 갔으니까 우리나라는 얘네들 많이 올라갈 때도 못 갔지만 여전히 2,607에 대한 코스피 신고점은 아직 멀었죠. 좀 더 가야 돼요. 아직 100포인트 더 넘게 가야 되는데 200포인트 정도인가요? 200포인트 정도 더 올라가야 되는데 뭐 얘네들은 지금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역사상 신고점으로 또 넘어갔고요.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만큼 넘어갔고 그의 유럽 시장도 지금 반등을 어제 다 강하게 줬습니다.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넘어갔을 거야. 넘어가고 있거나. 그래서 지금 얘네들도 신고점으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래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냐? 그거는 아니다. 자, 우리나라도 연고점이죠. 그래서 지수 연고점, 올해의 최고 고점이 2,458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거 이번에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갈 것 같고 지금 IT도 강하고요. 뭐 조선주, 증권주, 뭐 건설주, 화학주, 특히 화학주가 강하고 거기다가 제약주도 최근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약주도 강하고 해서 지금 전업종이 지금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도 지금 신고점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는 넘어가야죠. 거기다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그동안 근 7년 동안 시장을 억눌렀었던, 그러니까 박스피를 만들어놨었던 부분 중에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양도세 문제였는데 그 부분이 어쨌든 간에 악재로 지금 눌리기보다는 10억으로 지금 현행 유지로 일단 호재로 받아들여지니까
요 부분에서 이제 다시 요 부분은 이제 돌파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돌파가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서는 역사상 코스피, 그렇죠? 한국 주식 역사상 2,607이 최고점인데 저거는 이제는 이제 넘어가줘야죠. 저거는 그래서 저거 정도는 이제 넘어갈 수 있는 흐름들이 올 연말이나 뭐 내년에서는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한다라 그러면 여기서는 조정받으면 적극 매수를 해야 되는 타입입니다. 조정받으면. 근데 조정이 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적극 매수를 하면 되는데 조정이 쉽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과 니케이 시장, 그다음에 뭐 독일 시장 닥스, 그다음에 중국 상해 지수라든지 빠진 생각들을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살짝 눌리는 척 해놓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을 받아먹고 또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서 그 양도세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서 11월 2일 이전에, 그래서 지난달 10월 말이나 11월 2일 이전에서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매매를 치는 게 유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양도세가 풀리고 미국 시장과 나스닥과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모든 유럽 시장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이 상황에서는 짧게 매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바닥에서 사서 싼 것들을, 그래서 지금 낙폭과대 종목들이 많아요. 특히 한국 시장이 제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낙폭과대 종목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끌고 가시는 것도 지금 전략에서는 좋아요. 대리 매도했다가 안 내려고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낙폭과대인 종목들은 다 좋으니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도 저는 제약주를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바마죠. 그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제약주는 중립입니다. 트럼프 관련주이기도 하고 바이든 관련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약주는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들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약주를 얘기했던 건데 기사를 어제도 오늘 아침도 기사를 보게 되면 바이든 수혜주 쪽으로 제약주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방송 끝나고도 말씀드리겠지만 지수는 흐름들이 괜찮아요. 폭락만 없으면 됩니다. 지금 뭐 여기서 뭐 도치 부분이고 오늘 빠지는 게 아니고 0.27% 오늘도 플러스예요. 올라가긴 올라가는 건데 강하게 안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조금 실망을 해서 그렇지 전혀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눌리다 말다가 미국 시장이 또다시 신고점으로 가고 계속 올라가면 그러니까 여기서 나스닥이 아주 그냥 고점 뚫고 막 계속 올라가면 그러면 뭐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시장도 따라갈 거니까 차라리 미국 시장이 더 폭등이 나오기를 우리가 기다려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유럽의 이제 코로나 확산사라든지 이런 부분 분명 우려스럽지만 이전과는 좀 상황이 좀 다른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치료제들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속속 지금 나와주고 있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오늘도 뭐 기사들이 몇몇 가지가 나왔는데 뭐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가 뭐가 나왔다 얘기가 있는데 일단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주면서 코로나 확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들을 좀 불식을 시키는 뭐 부분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본다라 그러면 그렇게 뭐 지금 시장 위험하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주식을 던져야 된다. 오히려 코로나 수혜주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와 함께 우리 시장 이야기까지 정리해 주셨고요. 제약주의 강한 흐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 오늘 11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 진행되고요. 4시부터는 주린이 탈출 공부방 열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이 5.8%의 수익률 내고 있고요. 이번 주 표적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번 주 종목 중에서는 영진약품이 7.5%의 수익률 내고 있네요. 오늘은 한 주간 표적 종목 AS 들어보는 날인데 이번 주 매수가 미도달된 종목이 좀 많았죠. 종목들 흐름과 대응 방법까지 한번 들어보겠고요.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표적 종목으로는 모나리자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까지 이정수 위원님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모나리자입니다. 자 모나리자는 이제 마스크 관련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치매 관련주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기저귀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휴지 뭐 이런 부분들인데 뭐 최근에 이제 이슈들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아무래도 마스크 관련주가 한 번 정도는 다시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웰크론, 50, 모나리자가 있는데 모양들은 만들어 놨어요. 이제 언제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일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지수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무너질 일도 없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못 갔어요, 지금.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미국 시장 급등 나왔다고 오늘 쫓아가려고 딱 봤더니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 안 가려고 막 그쵸? 막 이러니까 또 개인 투자자 살려는 마음들이 또 접었단 말이죠.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드리블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쫓아오려는 마음들을 못 쫓아오게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은 매집해 놓고 나중에 이제 움직일 텐데 움직이기 전에 미리 선점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약주든 테마주들이든 뭐든 여러분들이 잘 지금 저점에서 해야 되는데 매수 가격은 제가 좀 이따가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의 종목들을 AS를 해드리는 이제 금요일 시장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 날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바로 영진약품인데 제가 요즘에 제약주 시리즈를 계속 가지고 나오죠. 지난번에서도 제가 제약주 시리즈 쭉 갖고 나왔는데 그때 제약주들이 굉장히 수익률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약주의 흐름들을 월요일 날에 여러분들 영진약품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가격이 들어왔어요. 예, 차트 보겠습니다. 가격이 들어온 이유는 그날 시장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날 11월 2일인데 양도세 얘기가 11월 2일 장 끝나고 나서 이제 나왔죠. 확산이 아니고 그 10억으로 현행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다라는 얘기가 거의 장마감쯤에서 이제 나오는 바람에 종목들이 시장이 그냥 흔들리다가 말았는데 장중에 흔들리다 보니까 영진약품이 7,200원을 갖다 줬고 올라올 때 수익으로 팔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7.2% 수익을 줬고 여러분들은 3% 이상 수익 나면 욕심이 나면 절반을 팔고 나머지를 가져가면 되고 욕심이 안 나면 다 팔아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익 달성이 됐고요.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올라간 게 없고 제약주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제약주 시작도 안 하는 거고 제약주 시즌이 얼음이 얼 동안은 계속 제약주 시즌입니다. 아직 얼음 얼지도 않았죠. 제약주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얼음이 얼면 그게 제약주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본격적인 시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제약주가 바이든 수혜주라는 거 바이든 수혜주에서 오바마 케어를 이어서 뭐 나중에 이제 바이든 케어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오바마 케어를 확대하거나 그쪽에 있는 얘기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친환경 기업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뿐만 아니라 제약주들도 바이든이 만약에 확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수혜주로 제약주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앞으로 뭐 4년 동안에 계속 제약주들은 그 바이든 관련주로 계속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4년 동안. 근데 뭐 4년 동안 좀 보지도 않지만 어쨌든 5월 겨울에서는 제약주를 좀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영진약품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경동제약인데요. 경동제약은 매수 가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경동제약은 매수 가격이 들어오지 않았고 지금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자, 매수 가격은 9,650원인데 아직도 매수 가격이 안 들어오죠. 저의 그 항상 여러분들의 그 종목을 드리는 정책은 무조건 좋은 종목은 싸게. 아무리 그 종목이 10,000%를 가도 있잖아요. 조금 100%만 10,000%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20% 올라갔다. 절대 전 쳐다도 안 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아요. 정말 딱 제가 봤을 때 요건 바닥이다 싶을 때에서 가격이 들어오면 사면 되는 거고 안 들어오면 안 사면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쫓아가면 꼭 물리게 돼 있어요. 그 쫓아가면 항상 물리면 여러분들이 불안해가지고 이제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손절하게 되는데 싸게 사면 일단은 그 이하로 떨어지기가 좀 어렵고 싸게 사면 사자마자 수익권역에서 갖고 있으니까 보유하기도 편하죠. 반대로 수익권역에 있으니까 수익에서 팔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항상 주식은 아무리 좋아도 바닥권역에서 사야 된다 해서 저 그런 거를 갑질 종목이라 그러는데 그 갑질 종목의 뜻은 기관과 외국인보다 좀 더 싸게 사서 갑질을 하자. 누구한테? 기관한테, 외국인한테 갑질을 하자. 근데 말만 그렇다는 얘기지 기관과 외국인들보다 싸게 살 수 없습니다. 그냥 말 뜻만 그렇다는 얘기여서 최대한 좋은 종목을 싸게 사서 기관 외국인들한테 갑질을 하자. 그렇게 해서 바닥에 있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게 더 빠지면은 여러분들도 깨지는 것보다 기관 외국인들이 더 깨질 텐데.
그래서 싸게 사야 돼 항상. 그래서 이거 경동제약 다시 뭐 9,650원 내려오게 되면 사봐도 좋아요. 왜냐면 지금 제약주들이 올 겨울에서는 계속 시즌이니까. 자, 그래서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경동제약은 예수가 미도달 됐으니까 내려오면 다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게 이제 부강약품인데 부강약품은 매수 가격이 그 한호가 차이로 안 들어왔어요. 이것도 24,100원. 100원으로 딱 찍히다가 두호가네요. 두호가 차이로 안 들어왔어요. 딱 100원 차이로 매수 가격이 안 들어오고 그냥 올라가 버렸는데 뭐 다시 만약에 밀리게 되면 오늘 지수가 크게 밀리는 건 아니지만 오늘 지수가 뭐 오늘 강하게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떠 있고 말고 이거죠. 그러다 뭐 한번 뭐 치고 올라가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처럼 지수가 조금이라도 약세를 보인다라고 했을 때에서는 이 좋은 종목들은 싸게 내려오게 되면 사면 됩니다. 좀 전에 봤었던 모든 아까 제약바이오주들은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는 것들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격대 내려오면 사면 되고요. 제약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잘 가요. 그때는 알아서 잘 가니까 조정받을 때 좀 싸게 사시면 되고 안타깝게 뭐 100원 차이로 매수가 안 들어와서 미도달이지만 나중에 뭐 제약주들이 또다시 튀거나 그럴 때에서는 제가 뭐 매일같이 오늘은 뭐 모나리자를 가져왔고 매일같이 제약주라든지 코로나 관련 수혜주들을 제가 돌아가면서 계속 주고 있으니까 그날에서 가격이 들어오는 걸 사다가 나중에 뭐 정 살 게 없다 그러면은 뭐 그때서는 다른 종목을 사도 뭐라 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매일같이 지금 코로나 관련 수혜주들을 지금 가지고 나오고 있으니까 잘 그쪽을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 미도달이고요. 자, 어제 이제 휴온스. 자, 어제는 목요일 날 수연스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있잖아요. 제가 59,500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59,500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한호가 차이로 안 들어왔죠. 이것도 100원 차이로 안 들어왔는데 이것도 보면은 어제 보면 딱 간당간당히 안 들어와요. 간당간당하게 안 들어오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안 들어온 거 안 들어온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어제에서 그저께에서도 마찬가지고 휴온스라든지 부강약품이라든지 뭐 그거 뭐 100원 차이로 나는 그냥 사야지 하고 산 사람들은 일단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경동제약이 아니고 부강약품도 만약에 100원 차이로 그냥 24,100원에 샀다. 그럼 일단 수익권에서 갖고 있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휴온스도 100원 차이로 샀다. 그러면은 뭐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디서 일단 저항으로 걸리는 자리냐? 이전에서도 고점 자리라 그러는데 이전 고점 자리. 여기가 일단 저항 라인으로 걸리게 되는데 이 저항에서 걸리고 빠질지 뚫고 올라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1차 목표치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만약에 샀다면 가져가시면 되지만 방송상에서는 미도달 됐기 때문에 가격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내려오면은 공략을 해보시고 일단은 갖고 있는 분들은 제약주들은 조금 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모나리자고요. 자, 모나리자 일단 매수 가격은 제가 5,350원이니까 지금 정도 가격이죠. 5,350원 계속 지금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5,450원 지금 들어오고 있죠. 지금 가격 이하에서 사시면 돼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움직인 거 없는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요. 차트 모양 만들어 놓고 있고 요게 이제 바닥에서 이제 삼중 바닥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중 바닥이 됐든 삼중 바닥이 됐든 다중 바닥형인데요. 바닥에서 다중 바닥형 만들어 놓고 있고 거래량 앞에 실었다가 앞에 또 실었다가 얘네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데 뭐 코로나 이슈가 지금 대선 때문에 미국에서는 약간 이슈가 있기는 있어요. 사그러들어서 별로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근데 미국의 지금 이슈가 8만 명에서 10만 명 쪽으로 늘어났고 더 확산세가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치료제도 중요하고 진단키트도 중요하지만 마스크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뭐 미국은 뭐 지네들 나라에서 뭐 마스크 만들면 되는 거지만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쪽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길이 열렸으니까 열심히 수출을 하면 마스크에 대한 그 실적은 안 그래도 좋은데 뭐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적 부분들은 걱정할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모나리자 그렇고 이쪽 관련주들이 바닥에 있어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 보면 이렇게 바닥에 있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사지 말라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아무리 뭐 코로나 관련주가 좋다 해도 이 고점에서 9,000원 사는 거는 이건 안 되고 쭉 빠지면 그래서 제가 이러잖아요. 딱 고점과 저점을 그어서 반토막을 긋고 반토막 이하에서 사면은 웬만하면 먹는다 얘기했죠. 반토막 이하죠. 그러니까 이쯤에서 사면은
싼 자리란 얘기예요. 주식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으면서 여기도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은 나쁠 거 없으니까 실적은 이미 벌써 어마어마하게 좋을 거라고 이미 벌써 2월달, 3월달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뭐 실적은 뭐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계속 좋을 거니까. 그래서 뭐 실적은 당연히 좋을 거고 코로나 이슈가 지금 유럽이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지금 경제 봉쇄령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프랑스 뭐 장관이 경제 봉쇄를 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발언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한 번 움직일 텐데 얘네들이 언제 움직일지 거래가 실려야 되는데 이 거래 실리는 건 뭐 얘네들이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은 거래가 실리기 전에 싸게만 사면 됩니다. 싸게만 사시면 되고 어제 이제 외국인들 보면은 외국인들도 샀어요. 어제 외국인들이 14만 주 또 샀고 그래서 거래만 들어오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 모나리자 5,350원 아까 가격 들어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마스크 관련주로 꼽히는 모나리자 만나봤습니다. 매수가는 5,35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방송 끝나고 11시부터는 이정수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진행되고요. 4시부터는 공부방 열리니까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차례인데요.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번호 안내해드릴게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삼성 SDI 좀 매수 샀는데 가격은요? 8월달에 사갖고 엄청 떨어져 지옥 갔다가 지금 와서 네. 지금 이제 지금 본 이상으로 올라와갖고 지금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나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47만 7천 원에 50%요. 47만 7천에 50%. 네. 자, 일단은 대장주를 건드렸기 때문에 최고점에 몰렸었어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대장주에 네. 샀고 그다음에 회사가 망하는 회사가 또 아니고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고점에 사게 되면 언젠가는 한번 된통 크게 혼날 날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 많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종목은 싸게 사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볼 때에서는 삼성 SDI는 올해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었을 때 네. 물론 뭐 말이야 좀 쉽지만 어쨌든 간에 20만 원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이거를 10만 8천 원에서 그때 2016년도에 타방송에서 이거를 네. 추천한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10만 원짜리라든지 20만 원짜리라든지 이런 데서 샀던 사람들이 잘하는 거고요. 네네. 요 그렇죠. 고점에서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크게 혼납니다. 그거는 네, 잘 맞아요. 아셔야 돼요. 아, 네, 알아요. 알겠죠? 네, 자, 삼성물산은 지금 그래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은 삼성 SDI는 어쨌든 간에 지금 왜 올라가느냐를 봤더니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삽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쟤네들이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사준다는 얘기는 생각을 해봐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돈도 지금 묵직하게 얘네들은 뭐 프로그램을 땡기든 아니면은 뭐 돈을 그냥 공만 찍으면 얘는 되니까 얘네는 뭐 돈을 현금을 갖다 은행에 넣어놓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에다가 그냥 공만 찍으면 됩니다. 돈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네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무차별로 막 살 수 있는 그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얘네들이 여기에서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이거를 수익 내기 위해서 들어왔으니까 고점을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얘가 넘어가야 지수도 넘어가고 2,500 넘어가고 2,600 넘어가고 또 3,000도 가고 하려면 삼성 SDI와 삼성전자라든지 IT가 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움직이는 건데 근데 매수 가격이 높기 때문에 비중도 많고 네. 여기에서는 삼성 SDI가 넘어가게 되면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도 움직일 거고
얘가 움직이게 되면 삼성 SDI가 2차 전지만 하는 게 아니고 디스플레이도 하고 있으니까 디스플레이 장비주도 움직이겠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익이 날 때 한 절반 정도는 좀 팔고, 그러니까 저는 전망은 좋게 봐요. 이거 50만 원 넘어가고 뭐 60만 원도 간다로 보는데 또 욕심을 내면 또 이게 또 여기 고점 저항받고 또 여기 빠져가지고 또 맞아요. 42만 원 내려가게 너무 되면 내가 그때 절망스럽더라고요. 팔았어야지 하고 그래 또 되면. 그렇죠. 네. 근데 절반이라 팔았으면은 내려오면 뭐 하면 되면 42만 원 내려가게 하면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또 사면 되는데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이거를 팔았더니 50만 원, 60만 원 가면 얘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2차 전지도 가고 반도체 장비주도 가고 OLED 장비주도 가고 그러면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 현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네네. 굳이 이거를 비싸게 사서 올라가면 좋고 빠지면 안 좋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올라가도 좋고 빠져도 좋은 전략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 전략은 팔을게요. 절반 매도. 네, 이정순 님, 다 네. 팔아도 돼요? 뭐라고요? 다 팔아도 될까요? 다 팔아도 되냐고요? 만약에 네. 다 판다 그러면 네. 조정받으면 다시 사시면 되고 다 팔았는데 얘가 더 올라가면 그때는 쫓아가지 마세요. 네. 다 팔고 나서 얘가 올라가면 다른 걸 사면 네. 돼요. 아. 그쵸? 뭘 할까? 뭐 2차 전지 돈이 쪽에서 너무 만약에 많은데. 삼성 S가 넘어가면 LG화학이 따라가겠죠, 뭐. 아. 그렇죠? 걔가 올라가면 얘가 따라갈 거고 아니면 LG화학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못 살 것 같으면 2차 전지들 보면은 뭐 일진멀티부터 에코프로 BM부터 해갖고 쭉 많잖아요. 네. 전기차 수차도 있고 찾다 보면은 아니, 바닥에는 근데 저는 많아요. 지금 제약주 많이 추천하시니까 제약주 중에서 하나 좀. 그러니까 제약주도 괜찮고 그래서 제약주 네. 비중이 없으면 제약주를 넣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모든 업종들이 다 좋은데 그걸 말씀 안 드렸는데 어쨌든 바이든 관련주라 그래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면 친환경 쪽으로 해가지고 2차 전기, 전기차, 수소차도 친환경이죠. 네네. 그래서 이쪽도 수혜주고 그래서 친환경 기업들 이쪽도 수혜주고 그다음에 제약주도 바이든 관련주로 수혜주니까 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비중이 IT 쪽에 너무 많고 제약주가 없다라 그러면 팔고 제약주 쪽으로 한 절반을 이동하라고 또 IT 쪽도 절반 가지고 있고 그러면 저는 내년에 든든한 포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해드릴게요. 네, 열심히 보고 네. 또 그거 하면 전화해서 상담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페트론 21,150원에 100%예요. 22,000원, 21,150원. 21,150원에 비중은 100%. 네. 자, 이것도 이제 코로나 관련주 쪽인데 이제 과거 이제 치매 관련주 쪽으로 했었고 이게 지금 고점에서 많이 빠졌네요, 보니까. 예, 이게 파킨슨 뭐 임상 실험한다 그래서 샀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유상증자 한다고 이렇게 빠졌어요. 일단 뭐 유상증자 이슈가 이미 나왔다면은 이미 악재는 이미 나온 거니까 악재는 이제 끝난 거고요. 네. 지금 보니까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 났었네요, 지금. 47%면 제가요, 반토막이죠, 2만 원 뭐. 정도에 샀다가 네. 26,000원에도 못 팔아가지고 빠지길래 이제 물타기로 계속해서 100%가 됐어요. 아, 물타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추석 그 무렵에 계속 빠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래서. 물타기라는 기법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여기저기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물타기 기법이 뭐 굉장히 뭐 초보자 기법으로 알고 있는데 네. 물타기는요 잘못 매수를 하게 되면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돈을 더 들어가서 더 깨지는 기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들어가서 그냥 500만 원만 깨지면 되는데 괜히 그쵸? 네. 5억을 들어가서 5천만 원이 깨지고 500만 원이 아니고 50억을 그래야 들어가서 5억을 깨지고 그러니까 돈을 넣으면 넣는 즉시 10%가 더 깨지게 되면은 크게 더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막 매수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올라갈 아니고 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할도 분할이지만 정확한 타이밍에서 올라갈 때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빠질 때 공략하기 때문에 이런 네. 일이 생기는 거고요. 예.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에서 공략하게 되면 그때에서는 사자마자 깨지는 경우들은 좀 적어져요. 네. 그래서 막 그래서요. 그냥 물리니까 그냥 손실을 좀 줄여보겠다고 네. 계속 단가 낮춘다고 들어가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초보자들한테는. 어쨌든 자 지금 위치에서 펩토로는 지금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빠질 만큼 빠졌어요. 얘도. 그래서 유승을 받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유증은 뭐 받아야죠. 지금 위치에서 뭐 방법이 없죠. 네. 그래서 회사가 맨날 적자라 해가지고요. 원래 제약주들은 흑자 나는 회사들이 전체 비중의 10%도 안 됩니다. 네. 거의 다 제약주들은 다 적자예요. 그래서 제약주들은 상장 폐지만 안 당하면 되는데 펩토로도 네. 상장 폐지를 당할 회사는 아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래서 그냥 보유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회사들이 뭐 수두룩해요 제약주들은. 근데 이렇게 적자가 연속 적자가 나와도 급등하고 폭등하는 게 왜 그러냐면 네. 제약주들은 항상 그 꿈을 먹고 움직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 제약이 뭐가 개발이 돼서 대박을 치게 되면 이게 이제 흑자 전환되고 뭐 크게 막 이런 꿈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원래 제약주들은 그래요. 네. 그리고 원래 그 제약주들은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R&D 비용으로 연구 비용으로 막 쓰기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적자들이 많이 나는데 뭐 지금 위치에서는 손절은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 지금 저점 라인에서 지금 바닥을 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점을 찍으려면은 그래도 올 11월 달은 좀 두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는 좀 늦게 움직일 수는 있는데 네. 올 겨울에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 튀고 올라가게 되면 그때가 얘는 좀 뒤늦게 좀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보유하시고요. 추가 매수는 지금보다는 한 1, 2주 뒤에 네. 그때에서 한번 다시 질문을 주시고 추가 매수에 대해서 물어보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유상증자는 받는 게 나은 거예요. 안 받으면 어떡할 건데요. 유상증자 한다는데. 아우 그래가지고요. 너무 네. 투자를 해가지고. 아니 안 받고 그냥 가만히 뭐 어쨌든 지금 있으면 보유를 하시고요. 네. 보유를 하시고 제가 볼 때는 2만 원까지는 일단은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유상증자를 물량을 받든 아니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든 그렇게 해서 한 2만 원 정도 올라오면은 그러면 단가가 낮춰졌으니까 한 본전가인 되죠. 네. 거기서 14,150원에 이게 유상증자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많이 올라가야 유상을 받으니까 올리기는 할까요? 전반적으로 제약주들이 올 겨울에서 네. 정말 우리가 막 이런 얘기 있죠. 1등주 있고 꼴등주 있죠. 네. 그러니까 막 우리가 똥주라 그러잖아요. 정말로 네. 상태 안 좋은 종목들도요. 네. 제약주가 급등하면 아. 따라갑니다. 그거 못 보셨어요, 그런 거? 그러더라고요. 제약주들이 되게 부실한데 알테오젠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원래 가는 거고요. 그렇죠? 네. 좋은 것들은 원래 가는데 원래 제약주 흐름들이 막 가면 네. 소위 말하는 잡주 있잖아요. 별로 네. 상태도 안 좋고 야 이건 부도날 것 같았는데 그런 애들이 나중에 급등하거나 막 쫓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업종들은 뭐 음식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업종이나 이런 애들은 그런 애들이 좀 흔하지 않는데 제약주는 좀 특이하게 그런 이제 잡주들 위험했던 애들이 오히려 그 제약주의 강세에 동참해서 나중에 급등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네.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 1, 2주 있다가 다시 질문을 네. 다시 주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지금은 그냥 네. 보유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수고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화솔루션. 하나솔루션.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매수가는 5만 1,000원이고 비중은 10%. 자, 5만 천 원에 비중 10% 최근에 사신 거죠? 예. 최근에 이거를 왜 사셨어요, 이거를? 아, 태양광하고 수소차 관련으로 해서 이게 전망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원래 샀는데 주식은요. 그리고- 전망이 좋을 것 같으면 벌써 2, 3개월 전에 얘네들이 먼저 뉴스를 알고 바닥에서 먼저 사요. 바닥에서 2, 3개월 전에 빨리는 6개월 전에 먼저 사요, 바닥에서. 네. 그럼 뭐 때문에 사냐? 바이든 때문에 산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친환경 쪽으로 이쪽으로 그린 뉴딜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미 돈이 있는 굵직한 애들이랑 그다음에 기업과 외국인들은 올해 벌써 2월 달, 3월 달 혹은 작년에 벌써 다 매집을 다 해놨어요. 아,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막 올라왔죠. 그린 뉴딜 때문에 많이 올라왔고 또 바이든 또 여기에 또 이게 네네. 엮여가지고 그것도 움직인다 희망을 그러니까 갖고. 예. 고점에서 사주는 거고요. 네. 그럼 기관과 외국인이 그 뉴스에 신나게 팝니다. 왜? 자기는 싸게 샀으니까. 네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기대감이 꺾이면 쭉쭉쭉 빠지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왜 빠지지? 바이든 관련주라면서 그럼 앞으로 4년 동안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 생각하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은 우리는 수익 났으니까 열심히 팔아야지 때문에 안 올라갑니다. 아, 그래서 주식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수익이 나게 되면 일단은 매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자 우리가 뭔가 게임을 하거나 뭔가 전쟁을 할 때 유리한 고지에서 싸워야 우리가 유리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상대방은 총칼 다 들고 있고 방어진도 있고 뭐 성도 있고 다 그러는데 우리가 딱 싸울 때 상대는 저렇게 완전 무장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입고 그다음에 뭐 젓가락 하나 들고 허허벌판에서 이렇게 싸우면 이게 싸움이 안 되죠. 네.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자, 볼게요, 차트. 자, 외국인들은 지금 2만 원, 15,000원에서 열심히 사갖고 얘는 단가가 여기인데 지금 고점에서 들어갔어요. 이거 어떻게 싸워, 이거를? 맞죠? 네네.
여기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서 지금 싸움을 건 거예요. 싸움을 걸려면 15,000원, 10,000원짜리에서 싸움을 걸어야죠. 사서 나는 싸게 샀으니까 덤벼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5만 원, 5만 1,000원에 사갖고 덤벼라 그러면 얘네도 웃죠. 그렇죠? 자기네들은 2만 원인데 만약에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싶으면 얘네들이 3만 원까지 빼버리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손절한단 말이에요. 예. 무섭죠. 주식이 그래서 싸게 사야 되는 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잃어버리니까 5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빠져버리게 되면 이거 버틸 수 있겠어요? 이거 마이너스 40%인데? 그렇죠. 못 더 버텨요. 이상 빠지지 않은 시점에서 빨리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언제쯤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싸게 사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강력하게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예. 주가 차트를 지금 해석을 해드리면 일단은 지금 시장도 지금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왔고 여기 지금 추세가 지지되기 때문에 얘는 다시 한 번 더 52,000원이나 요걸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넘어갈 거예요. 네. 넘어가면은 그때선 또 마음이 또 바뀔 거예요. 아, 나 지금 51,000원에 샀는데 수익이고 이거 더 간다 그러니까 가져가야지. 그래서 수익을 내다가 결국은 언젠가 한 번은 호되게 한 번 당해요. 고점에서 쭉 빠지면 한국전력 보여드릴게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를 보게 되면 그때에서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고점에 사다가 수익이 났어요. 이 사람들도. 수익이 났어요. 여기서 55,000원에 사가지고 55,000원에서 10% 넘게 6만 원 갔을 때 15% 수익이 났는데 10% 수익이 났는데 고점에서 10% 수익 날 때 안 파니까 어떻게 됐느냐. 55,000원 샀던 사람들이 지금 마이너스 65%로 4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팔고 나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친환경 관련주를 하고 싶으면 하나솔루션 말고도 얼마든지 바닥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새로운 친환경 관련주들, 에너지 관련주도 있어요. 그런 거 찾으시면 돼요. 근데 그게 다시 그 정도 시점에 되려면은 5만 원이라도 넘으려면 오래 걸릴까요? 아니,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수익이 네네. 바뀌게 되면 이게 52,000원, 53,000원, 55,000원 가면 또 욕심이 생겨서 버티고 싶고 욕심은 안 내기로 했어요. 네, 버티고 싶고 쫓아가게 돼 있어 사람 심리가. 근데 쫓아가지 말고 친환경 네. 관련주 얘가 움직이면 바닥에 있는 다른 친환경 관련주들을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가 5G 종목 중에 솔리드를 여름에 8월 24일쯤인가 사서 12,200원에 비중 30%거든요. 무슨 솔리드죠? 솔리드? 솔리드. 예, 아, 솔리드. 네, 솔리드. 자, 매수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12,210원이에요. 12,210원. 자, 일단은 5G 관련주 쪽이 이제 트럼프 관련주로 엮이면서 움직여서 지금 얘네들이 지금 당장은 폭등하기에는 이슈가 사라졌어요. 그렇죠? 네. 이슈는 사라졌긴 했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죽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5G 시대는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열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이제 중계기라든지 5G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율주행차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제 여기저기 기업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보급을 해야 되고 뭐 인도, 뭐 중국, 뭐 유럽 우리나라의 5G를 계속 이제 납품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죽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조정받으면 싸게 사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호재 얘기보다는 조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좀 약세를 좀 보이면서 밀릴 수가 있는데 밀리면 추가 매수를 하세요,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지금 말고요. 밀리면. 그래서 지금 밀리면. 일단은 전저점 자리 8,500원을 지지하는지를 테스트를 먼저 해야 됩니다. 아이고, 거기까지요. 네, 8,500원이 깨지면 보세요. 지금 얘는 솔리드는 차트를 보면 5,000원에서 14,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6,000원, 7,000원도 생각을 해야 되는 자리까지 내려와요. 근데 얘는 그까지 내려와도 문제가 없는 게 5,000원만 지지하면 이 차트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라 그러면은 밀려도 다시 올라가면서 11,000원, 12,000원 회복을 해줬을 텐데 지금 당장 그 호재 얘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5G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뭐가 막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거기에 얘기에 맞춰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일단은 8,500원 자리를 안 깨는 선에서는 일단 보여. 어차피 이거 지금 위치에서 5G가 미래적으로 좋은 섹터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손절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손실 부분도 지금 뭐 작지도 않고 거의 뭐 근 20%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냥 여기서는 그냥 보유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시황 점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여러분들 흔들흔들 거리는 것 같지만 안 빠집니다. 그리고 왜 안 빠질 거고 왜 올라갈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좀 이따가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도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고요. 잠깐 시황 점검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실시간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종목도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11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 진행되는데요. 제약주가 왜 바이든 관련주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표적 종목은 모나리자였죠. 현재는 2.06% 오르면서 5,4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황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선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금 커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 반전했는데요. 위원님,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오늘 시장 흐름들은 그냥 눈치 보기예요. 폭락의 흐름들은 없고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그 불확실성 얘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건지 바이든이 되는 건지 계속 불확실성으로 움직였는데 2016년도만 하더라도 시장이 그때는 약했습니다. 빠지고 싶었어요. 시장이 폭락하고 싶어가지고 안 달랐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약세장이었죠. 그래서 박석거리면서 약세장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불확실성 조금만 나오면 뭐 금리 인상을 한다, 아니면 유럽의 경제에 뭐 위기가 있다, 뭐 그리스에 대한 뭐 신용 위기가 있다, 이런 얘기가 하나만 나오게 되면 막 시장들이 막 폭락하고 종목들이 폭락하고 시장이 폭락을 안 하면 종목들이 폭락을 하고 종목만 폭락시키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삼성전자 한 2, 3% 띄워놓고 나머지 중소형주들 빼버리면 돼요. 그러면 지수는 많이 안 빠집니다. 삼성전자도 빠지고 이게 빠지면 같이 그냥 막 폭락을 하지만 그런 식으로 그때는 종목들이 많이 빠지는, 그래서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물렸을 때 굉장히 큰 손실을 단기간에 자주 보는 그런 약세장이었는데 그때는 어쨌든 간에 조그마한 이슈, 뭐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 나오면 막 종목들이 막 정말 지겹도록 빠져요. 한 달 내내 빠집니다. 한 달 내내 뭐 반등이 없어요. 막 계속 빠지고 조금 막 한 5%, 10% 반등 나오면 또 빠지면 또 한 달 내내 빠지고 2주 동안 빠지고 일주일 동안 빠지고 2, 3일 반등 나오면 또 일주일 빠지고 이렇게 약세장이었는데 지금 짝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뭐 지금도 누가 되느냐 이제 많으냐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을 요만큼 막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안 빠지죠. 시장이 안 빠집니다. 과거 같았으면은 이런 불확실성으로 벌써 코스피가 막 무너졌어야 돼요. 지금 막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막 사람들이 이거 왜 이렇게 박살나나 막 궁금해하고 막 종목도 폭락 나오니까 막 투매 나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안 빠져요. 올라가는 애들은 올라가고 빠지는 애들은 빠지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삼성전자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빠집니까? 불확실성 얘기가 나오면 삼성전자는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갖고 5만 원으로 박살이 나야 되는데 안 빠지죠. 자, 그리고 LG화학도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열심히 올라갑니다. 그렇죠? LG화학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뭐 그렇다고 뭐 증권주가 무너집니까? 원래 시장 무너질 때 증권주가 제일 먼저 선두로 낮아 빠지는데 안 빠져요. 안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지금 셀트리온 형제들이 지금 빠지기랍니까? 제약주들도 버틸 애들은 버티고 물론 지금 제약주들이 어제 조금 올랐다고 오늘 1%대에서 2%대씩 밀리는 애들이 많이 보이지만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쨌든 시장 무너지지 않고 자 시장도 한번 볼게요. 시장도 무너지는 거 없고 코스닥도 무너지는 거 없죠? 840선. 그러니까 810선을 돌파를 해야지만 된다 그랬는데 이미 돌파한 지는 예전에 돌파가 된 거고 코스피는 2374를 돌파를 해야지 된다 그랬는데 이미 돌파가 됐고 2400도 안착이 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고 종목들 싸게 내려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모나리자 같이 이게 바닥에 있는 것들, 이슈들이 있는 것들. 그래서 이슈를 머금고 있는, 그래서 제가 급등주가 만들어질 수 있는 3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바닥주, 그다음에 이슈를 머금고 있으면서 세력 매집. 그래서 딱 보면 여기 봐봐, 여기 누가 매집해서 들어와 있잖아요. 실적은 당연히 좋을 거고
그리고 지금 실적이 또 좋을 시즌이고 이제 계속 좀 기다리다 보면 뭐 유럽에다 뭘 수출했다, 뭘 얼마를 매출을 또 띄었다, 뭐 인도에다 띄었다, 뭐 유럽에다 띄었다라고 이제 수출에 대한 마스크에 대한 이제 이런 이슈들 계속 나올 거고요. 그런 이슈들 나올 때마다 주가는 한 번씩 거래를 실으면서 왜냐면 얘네들이 기다리는 건 그거니까. 그래서 세력들은 매집을 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거래를 실으면서 한 번씩 올리겠죠. 그리고 많이 올리게 되면 얘도 또 팔아먹겠죠. 좋은 이슈,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어떻게 한다? 이슈에 판다라는 게 증시 격언인데 그렇게 되는 거에서 올라가면 나중에 얘네들이 많은 호재가 나오게 되면 뭐 실적 얘기가 막 예를 들어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뭐 2,000%가 올라갔다, 뭐 20배 올라갔다, 3,000% 올라갔다. 그러면 그때가 매도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야 그렇게 좋은 회사야? 그럼 내년도 좋다고? 그럼 사야지? 아닙니다. 매도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바닥에 있을 때 매집을 하고 있을 때 같이 살짝 들어갔다가 올라갈 때 이슈가 터지게 되면 그때 같이 매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할 때는 기가 외국인들이 같이 매도할 때 같이 매도하고 나오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모나리자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좀 이따가 많이 시장이 흔들리거나 조금 밀리게 되면 5,350원에서 잘 한번 저점 매수 잘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조만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든 간에 뭐 마스크가 됐든 뭐 치료제가 됐든 뭐 지난번에 보면 손세정제 뭐 알코올도 있든 사람들이 잘 안 보고 있는 쪽에서 의외로 좀 많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치료제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남들 다 아는 이제 그런 치료제보다는 뭐 새로운 치료제가 나왔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더라 하면서 이미 2월달, 3월달, 4월달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뭐 새로운 치료제 뭐가 나왔다 그러면 그쪽이 또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기대감과 이슈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섹터를 들어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오후장의 느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유튜브 상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성 질문 주셨는데요. 자, 후성이 이제 됐어요. 뭐가 됐느냐? 자, 후성은 2차 전지 관련주이면서 그리고 온실가스 관련주, 탄소 배출구 관련주입니다. 그거이면서 또 뭡니까? 반도체의 그 특수가스. 그래서 반도체를 녹이고 하고 뭐 이렇게 세정하고 하는 부분에 또 쓰이는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세 가지 섹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 중심 테마입니다. 2차 전지 주도주죠. 그다음에 그 온실가스도 지금 바이든 관련주에서 바이든 대통령 만약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이 되면 뭐 조만간에 확정 얘기가 나오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랬죠.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을 하겠다. 바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사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 오늘 아침 하여튼 하루 이틀 전에 기사가 있습니다. 어제 나온 것 같아요. 어제 기사 찾아보면 바이든이 만약에 자기가 당선이 확정이 되게 되면 파리 기후협약에 바로 재가입을 하겠다라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온실가스 관련주들,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움직일 텐데 후성이 또 거기에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추에서는 이제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11월 2일 이전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불안해서 뭐 장기적으로 볼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볼 거면은 뭐 현금화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내년에서 반도체를 저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성은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500원에 사신 거면은 그냥 갖고 있으면 됩니다. 짧게 보지 마시고 계속 길게 보세요. 자, 다음은 문자 상담의 이지웰인데 이게 이제 아침에 이제 정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게 정시 테마주가 아니고 그 현대백화점 그룹 참여 검토 뭐 요런 지금 이지웰 인수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녹십자도 여기를 들어온다라는 뭐 얘기가 있는데 복지몰 업체 1위 업체인 이지웰 인수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그룹과 녹십자까지 뛰어들면서 이게 정보가 들어온 건데 반만 믿으세요. 저도 무슨 정보가 들어오면 이게 공식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믿질 않아요. 뉴스 자체를 전 믿질 않습니다. 저는 모든 매체물을 믿질 않아요. 그게 좋은 겁니다. 믿고 그거를 확 들어가면 안 가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누가 막 사요. 그래서 확 올라가면 걔네들이 팔아내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쫓아가시면 안 되고 지금 10,000원에 들어가셨으니까 10,00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 아까 11,000원 정도 올라갔을 때 팔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차트가 이렇게 됐죠. 요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항으로 걸리는 자리거든요. 여기는 절반을 팔았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10,000원짜리는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고 11,000원도 좀 지지를 좀 강력하게 오늘 종가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종가까지 해주면 그냥 보유하셔도 되는데 다시 올라치면은
일단 이슈는 있는 거니까 올려치면 아직 외국인들 갖고 있으니까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조만간에 이슈가 또 터지게 되면 아마 쟤네들이 팔고 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분할로 매도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유튜브 상담의 세경하이테크. 자, 세경하이테크 매수 가격은 25,000원에 비중은 10%. 조금 오래 걸리긴 하겠는데 이것도 이제는 됐어요. 그냥 갖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움직이려면 거래가 좀 실려야 됩니다. 실려야 되고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모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갈지는 이거는 이제 기약이 없는 종목. 계속 우하향으로 계속 떨어지는 종목. 근데 떨어지는 건 이제 지겹도록 떨어지니까 이제 고만 떨어질 것 같고 슉 이렇게 슉 횡보를 해주고 올리면 25,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손절하지 마시고요. 보유하세요. 지금 수급이 꼬여서 그런데 세경하이테크가 뭐 기업적으로 봤을 때에서 재무 비율도 그렇고 지금 적자 전환에서 많이 빠진 것 같은데 회사가 계속 적자가 났던 회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회사가 뭐 조금 삐걱거려가지고 적자 전환이 된지 모르겠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회사고 유보율 한번 보세요. 얘는 현금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망한 회사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시간이 좀 지나고 그러면은 다시 상방향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년에서 여기 보면 5G 시장에서 스마트폰, 백커버 대체 소재인 PC 플러스 PMMA 뭐 등등등등 뭐 이렇게 야근이 있는데,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 뭐 필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내년에서 반도체 섹터들이 움직이게 되게 되면은 그쪽에 관련된 장비주들부터 해서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거는 그냥 내년을 보고 갖고 있으면 수익에선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은 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요거 방송 끝나고 나서 11시, 12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시장이 조금 흔들리니까 아마 매수하려다가 말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불안해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벌써 제가 이 시장을 벌써 2006년도서부터 14년 동안 봐왔거든요. 딱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섹터 뭐를 공략을 하는 게 유리한지 이미 좀 얘기한 것도 있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들어와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끝나고 나서 공개방송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도 교육방송이 있을 예정이니까 많이들 참여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고요. 이정수 위원님과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 잠시 후 11시부터 열리는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셔도 좋고요. 4시부터 열리는 공부방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금융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